지난 2014년 하나고는 감정 섞인 말과 째려보는 것으로 정서적 폭력을 당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장난감 총 등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 일과 신체가 작다고 놀리자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린 일로도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지 않고 사과와 용서, 화해가 이뤄져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학폭위라는 공식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낸 겁니다. 하지만 같은 해 복싱 연습을 한다며 수차례 강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폭행 등의 진술이 있었던 이동관 특보 자녀의 학폭 의혹에 대해서는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생 간의 사과와 화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론 설명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고는 최근 국회에 학폭위가 2012년 5월 이후 구성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특보 자녀 사건을 학교 측이 인지한 건 이보다 전인 2012년 3월경이어서 학폭위를 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고는 이미 2010년 3월 학폭위 구성 규정을 두고 있었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을 수사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도 학폭위가 2011년 12월 구성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엔 당시 교감이 직접 국회에서 관련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폭위를 안 만든 게 아니고 학폭위는 있었고 그거를 개최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단임 종결 사안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한 겁니다. 학폭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걸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학폭위가 있었는데도 이동관 자녀만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특혜가 돼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학폭위 구성과 관련한 설명이 바뀐 이유를 묻기 위해 하나고에 연락을 취했지만 하나고 측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지난 2015년 하나고 전경원 교사는 학교폭력을 인지하고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은 학교를 내부 고발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이는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합니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도 사실만 언급했고 8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 교사는 가해자와 화해했다며 더 이상 학폭 피해자로 부르지 말아달라는 피해 학생의 입장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 학생들과 잠재적 피해 학생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합니다. 동기생들은 상당수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있었더라도 학폭위는 열렸어야 했다고 강조합니다. 그 당시 실정법으로는 학생들이 화해했다고 해서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의무 대상이었고, 전 교사는 또 자신을 전교조 교사로 못 박은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에 대해 내부 고발 당시 자신은 한국교총 소속이었다며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교총에 가입한 교사면 그 제보의 내용을 믿어야 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면 믿어서는 안 되나요? 이게 무슨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논리고. 2015년 하나고에서 징계를 받은 뒤 학교 비리를 폭로했다는 TV조선 보도에 대해서도 선후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보복 징계를 당한 것이 사실이고요. 정경원 교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전학을 가서 명문대에 진학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서울시의회 하나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교사 전경원 씨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학생들 피해 진술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학폭위를 열지 않느냐라고 이제 교직원 회의 시간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하나고 교장도 출석해 피해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보의 아들이 권고 전학을 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학기 중간에 권고 전학을 시키게 돼서 결국 전학을 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위에 참여했던 전 서울시 의원들은 당시 증인으로 나온 교사들의 진술과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특보는 학폭 논란에 대한 입장문에서
부인이 담임에게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상의를 한 게 전부라고 했지만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동관의 부인이 학교에 찾아와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한 선생님 2명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다고 전해드렸으며 전경원 교사의 이러한 증언에 대해 아무도 위증죄로 고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경위와 부정청탁 및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폭위 무마 과정에 이동관의 배우자, 김승유 이사장 등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 사건은 이 특보의 권력형 학폭 은폐라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검토하겠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학생들 사이의 싸움을 정치 공세에 악용하지 말라면서 해명할 의혹이 있다면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지난 2012년 하나고 내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당시 수사 기록과 교육청의 항고장을 M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공통적으로 학교 폭력이 있었고 학교폭력위원회가 반드시 열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자는 하나고를 고발했습니다. 2011년 강화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학폭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폭위를 개최하는 게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을 수사한 경찰도 학폭위를 열어 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형법으로 처벌까지 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년 뒤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과 하나고 내부의 학폭위 규정. 담임 교사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면담해 서로 합의했다고 진술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이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검찰이 상위법인 학폭법 대신 내부 지침에 불과한 가이드북을 근거로 삼았다고 비판했지만 고검에서도 기각됐습니다. 학교가 그 당시에 접수도 안 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냥 접수 안 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이 알아서 해결한 방식으로 진행한 게 아닌가.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12년 발생했던 사안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하나고 방문 조사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